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고 있는 음식들이 몸속 염증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 잦은 두통, 소화불량, 피부 트러블까지. 병원에 가면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몸은 계속 무겁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계시지 않나요?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예전보다 소화가 안 되고 밤에 잠을 깊게 못 자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우리 몸속 어딘가에서 염증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85세 노년내과 의사 김광서입니다. 50년 넘게 진료실에서 시니어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0대 이후 건강 문제의 70%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며 먹던 음식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건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야 해라고 하시며 드시는 음식들 중에 염증을 키우는 숨겨진 함정이 있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호소가 뭔지 아시나요? 선생님, 별다른 병은 없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아픈 곳이 많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검사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온몸이 뻐근하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깊게 못 자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85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이런 증상들의 뿌리에 만성염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상처가 났을 때 빨갛게 붓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우리 몸속에는 보이지 않는 염증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집안에 가스가 새는 것처럼 당장은 모르지만 계속 쌓이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변화하면서 이런 만성염증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젊을 때는 잘 견뎌내던 음식들도 이제는 몸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죠.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관찰한 만성염증의 초기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기상 시 몸이 뻐근하고 무겁다. 잦은 소화 불량 또는 속쓰림이 있다. 피부에 뾰루지가 반복적으로 난다. 관절통과 근육통이 이유 없이 자주 발생한다. 이유 없는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가 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깊은 잠을 못 잔다. 예전보다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 이런 증상들이 3개 이상 지속된다면 만성염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만성염증이 방치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50년간 진료실에서 본 것은 이런 염증이 결국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그리고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이 이런 만성염증을 부추기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음식 중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현미밥과 잡곡밥입니다. 물론 흰쌀밥보다는 좋지만 문제는 조리 방식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미와 잡곡을 충분히 불리지 않고 압력 밥솥으로 세게 눌러 짓는데 이렇게 하면 소화가 어려워져 오히려 장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소화 시간이 부족해 장에 남은 현미는 독이 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현미는 최소 6시간 이상 충분히 불리시고 백미와 현미 7대3 비율로 섞어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잡곡밥을 드실 때 이리주는 백미 비율을 더 높여서 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두 번째는 의외로 우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하니까 매일 드시는 아몬드, 호두 같은 것들이요. 물론 적당히 드시면 좋지만 문제는 볶은 견과류를 과도하게 드시는 것입니다. 고온에서 볶은 견과류는 산화된 기름을 포함하고 있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라고 하시며 한 번에 한 줌씩 드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줌이 안 되는 양 20개 안쪽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상온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 보관하면 발암 물질이 생기니까 가급적 냉장실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 2주 이내에 드세요. 세 번째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속이 편하다고 하시며 즐겨 드시는 증류입니다. 특히 시판되는 즉석죽이나 통조림죽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제품들에는 보존을 위해 많은 첨가물이 들어있고 나트륨 함량도 매우 높습니다. 또한 너무 곱게 간 죽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죽을 드시려면 집에서 직접 끓이시되 채소와 함께 끓여 식이섬유를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곱게 갈지 마시고 약간의 식감이 남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는 우리가 전통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장아찌류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좋아하시는 마늘장아찌, 양파장아찌, 무장아찌 같은 것들이요. 이런 음식들은 염분 함량이 극도로 높아 체내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장기간 절인 음식들은 장내 유익균을 파괴하여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장아찌 대신 신선한 채소를 식초나 레몬즙에 살짝 절여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당일 만들어서 당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혈관에 좋다고 생각하는 홍삼, 인삼류입니다. 물론 적당히 드시면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홍삼 음료나 인삼 음료들입니다. 이런 제품들에는 단맛을 내기 위해 과당이 많이 들어있고 이는 혈당 급병과 함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홍삼이나 인삼을 드시려면 원재료 그대로 우려내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많이들 아시는 햄이나 스팸 같은 가공 육류입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런 가공육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관절염이나 혈관 질환에 더 잘 걸리신다는 것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방부제와 아질산염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대신 신선한 생선이나 두부, 콩류로 단백질을 보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드시는 반찬들도 염증을 유발하는 조리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아침 반찬으로 자주 올라오는 계란말이 간장 소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 간장에는 나트륨과 당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고 높은 열로 조리된 기름과 단백질은 산화지질을 생성하여 반복 섭취 시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유도합니다. 대안으로는 간장 없이 저염된 된장이나 들깨가루로 조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 많이 드시는 시원한 냉면 육수와 겨자 소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냉면 육수 한 팩에는 나트륨이 1500 이상 포함되어 있고 산미료와 조미소스가 위장 점막에 자극을 유발합니다. 겨자의 황색소와 감미료는 간 해독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직접 우린 멸치 육수에 식초와 들깨 소스를 조합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반찬으로 알려진 마늘종 볶음도 조심해야 합니다. 식용유를 과열시키면 산화지질이 형성되고 마늘종의 황화합물은 열에 약해 효과가 감소합니다. 고나트륨 간장 사용으로 염분 과다 섭취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마늘종 생채소 무침이나 저온 조리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보충용으로 인식되는 멸치볶음도 조림용으로 만들 경우 설탕, 물엿, 간장, 식용유가 섞여 염증 촉진 조합이 됩니다. 설탕과 물엿 첨가는 혈당 급변과 지방 축적을 유도하고 멸치와 기름이 고온 조리되며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구운 멸치에 들기름을 묻히거나 가열 없이 바삭하게 오븐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짠지 무침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절임 과정에서 나트륨이 매우 높고 시판 제품은 색소와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절임 식품은 체내 수분 균형과 전해질 흐름을 방해하고 색소, 보존제, 아질산염 등 첨가물이 포함될 수 있으며 잦은 섭취는 간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생무채 무침에 유자청과 식초로 산미만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진료했던 72세 김순녀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계속 아프냐고 하시며 오셨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매일 아침 현미밥에 각종 장아찌,
견과류를 한 줌씩, 홍삼음료까지 드시고 계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건강한 식단 같았지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염증 유발 요소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6개월간 조리법을 바꾸고 염분을 줄이신 결과 관절통이 현저히 줄어들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65세 박성자 환자분은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시며 매일 시판 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집에서 직접 끓인 죽으로 바꾸고 채소를 추가하신 후 2주 만에 소화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느낀 것은 작은 변화가 큰 건강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85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식단은 발효식품과 채소가 많아 건강한 편이지만 조리 방식이나 첨가되는 양념, 자주 먹는 반찬이 오히려 염증을 조용히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들은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조리법에 따라 염분, 당, 산화지질, 조미료 등의 조합이 반복될 경우 몸에 해로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85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건강한 노후의 비결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고 평범한 음식도 올바르게 먹으면 약이 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젊을 때보다 소화력과 해독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적당히, 천천히, 즐겁게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댓글로 건강한 식습관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